저 일단은 설명 시작하기 전에 자꾸 애들 몇 명이냐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유로 말하기가 아파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어놨어요. 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양재고 전부 다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틀어서 아마 여기 지역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각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치에서 있는 다른 학원들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순서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일단 어떻게 시험문이 나오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신 대비해야 되는지 전략이랑 그다음에 제 국어 수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띄워놨는데 미래의 국어라고 엄청 많이 쓰는 학교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출문제가 조금 쌓여있는 그런 교과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쓰는 교과서를 써서 뭐 자료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학교는 아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외에 뭐 부교재나 외부 교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교과서 외에 부교재는 따로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랬고 모의고사 범위도 사실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뭐 예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 한 3년간은 거의 이제 모의고사 범위는 따로 출제를 하지 않으셨는데 학교 프린트물을 좀 주세요. 근데 학교 프린트물은 외부 지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과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 놓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확장된 형태의 그런 프린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 구성 그리고 특징 이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3개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2021년 A학기 중간고사를 보시면 객관식 23문항에다가 64점에 그리고 서술형 7문항에서 한 36점 정도 차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22년에는 뭐 객관식이 이제 70점으로 늘어나고 또 서술형은 또 30점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80점 그리고 서술형이 20점으로 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서술형의 어떤 배점이 조금 줄어든 편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정도로 유지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요 전에는 계속 요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줄이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서술형 비중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20점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적은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이 26문항 정도 되는데 이게 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조금 이제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학교는 객관식 한 30문제, 뭐 35문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게 뭐 시간이 엄청 모자라가지고 못 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범위가 또 되게 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는 그렇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학에 해당되는 1학기 1단원 1-1부터 1-4까지 이렇게 4개의 단원이 들어가고요. 근데 독서가 2-1 이렇게 해서 5개 단원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많은 형태는 아니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 더 들어가는 정도. 근데 작문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엄청 많이 차지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성들의 좀 키워드를 제가 좀 뽑아놨는데요. 외부 지문 출제가 사실은 양재구가 거의 없었던 학교였어요. 제가 그 전년도 제가 사실 양재구를 한 지 한 8년 정도 돼 가는데 그 예전에는 외부 지문이 없어서 정말 교과서 있는 것만 이렇게 따따 하면은 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 선생님들이 조금 외부 지문 출제를 늘리시는 좀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딱 하나가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점수가 좀 높아지고 등급 컷이 아무래도 좀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좀 취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모두 고르시오거든요.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하고 또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2개 고르시오 이게 아이들의 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면 이게 2개인지 3개인지 그 개수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급컷이 조금 더 내려가게 되고요. 근데 그게 2023년 이렇게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쭉 3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문학 기준으로 단답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라고 하게 되면 문법이 이제 주된 출제 그 바탕이 될 텐데요. 그때는 그래도 단답형으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는 대부분이 문장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만 하고 줄거리를 좀 못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학교들은 정말 1부터 끝까지 좀 어려운 수준으로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주는 문제들도 꽤 있는 편이라서 등급 컷이 그 평균이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평이의 다수의 문제 플러스 소수의 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 맞춰야지 이제 등급이 이제 상위권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 20문항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간이나 중간 이하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중상 정도나 뭐 상 정도 문제가 한 10문항 그 안에서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활용하면 좀 어려워지니까 보기를 활용한 게 한 7문항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중에 뭐 외부 작품, 뭐 외적 준거 아니면 보기에서 모두 고르기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이해 문제 비중이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좀 높은 편이라서 교과서 공부를 좀 충실하게 한 학생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양재고는 보람이 있는 게 시키면은 잘 따라온 학생들이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추세예요. 어떤 학교들은 사실 외부 지문을 막 내고 안 배운 걸 막 내고 이러면 그러면은 사실 모의고사 출제 감각 그 푸는 감각이 좋은 학생들이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양재고는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좀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한 문제 정도 매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간과하고 또 넘기면 또 1등급을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휘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간추려서 설명을 하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다수의 문제 플러스 등급에 가는 좀 소수의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외부 작품과 비교 감상하는 문제 정도가 좀 증가하고 있다. 근데 모두 고르시오 형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보기를 활용한 문제도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꼼꼼하게 내용 공부를 하면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서술형은 점수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객관식에 비해서 한 문항에 대한 배점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모범 답안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대비를 좀 해야 되고요. 서술형이 좀 하위 문항 여러 개로 구성된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뭐 1점, 2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채점을 좀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거나 뭐 맞춤법을 틀리면 감점이 되는데 사실 시험이 만약에 좀 많이 어려웠다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유하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점수를 주시는 편이고 만약에 객관식에 맞춘 정도가 너무 높았다 하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채점 이렇게 감점을 하세요. 예전에는 정말 심할 때는 띄어쓰기 안 했다고 감점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그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다 맞아도 서술형 때문에 1등급이 안 나오고 심지어 그 친구는 3등급이 나왔어요. 객관식을 다 맞고 근데 서술형에서 12점인가 까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했는데 뭐 그 조건에 안 맞춰서 자기가 맘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쓴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점수가 안 나오고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외부 지문 출제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부 지문을 보기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지 이렇게 넣는 그런 문제 유형들도 나온다. 근데 이렇게 선택지에 넣는 거는 선생님들은 문제 출제하시기가 쉽고 아이들은 맞추기가 어려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표현상의 특징 아니면 내용, 정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표현 방법에 대한 거 그리고 이게 화자의 정서와 유사한 걸 찾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제가 왼쪽에 이제 제가 준 문제예요. 1주차 과제물 문제에서 화제의 정서, 유사한 정서. 물론 이거 외에도 계속 매 주차마다 저런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요 출제된 시험 문제를 이런 유형을 좀 연습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표현 방법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 뭐 여기서 유사한 거 찾는 거, 자 그런 유형도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기에 이제 외부 작품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는 선택지에 쓰인 걸 보셨고, 근데 요거는 아예 보기에다 주고 비교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근데 요것도 이제 제가 사실 작년에 어떻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해준 문제에서 2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여기 지금 잘 보이시지 않지만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이 여기 그대로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그대로 출제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것도 4주차 수업 교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 1주차, 2주차, 3주차 정도 지나면 웬만한 진도는 다 끝납니다. 이게 아까 보시다시피 3개년간 거의 진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제 진도를 다 나가요. 그러고서 이제 4주차 정도 되면 반복 학습을 하면서 외부 지문 이제 같이 연관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따로 수업을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 다른 작품만 엮어 읽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수업을 했는데 또 그대로 출제가 돼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최승호의 국어. 이거는 예전에 한번 이제 EBS에 실린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선생님들이 종종 좀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같이 연관해서 이제 수업 교재를 썼었는데 그것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두 고르는 유형을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도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게 2개 고르시오라고 내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점수가 좀 이제 정답률이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모두 고르시오 형태가 되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답이 뭐 4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5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인데,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양자고는 모두 고르쇼에서 거의 2개 아니면 3개가 답이었어요. 최대 3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2개나 3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법. 제가 앞쪽에 있는 건 거의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1학기 기말고사라고 하면 문법이 이제 중심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나왔던 모두 고르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기 1, 보기 2를 주고, 이 보기 1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다 찾는 거였어요. 이게 개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학생들은 하나를 잘못 찾고 하나를 못 찾았는데 이제 개수가 맞아가지고 뭐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런 것들도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따져서 정확도를 올려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요것도 자 지금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법이든 문학이든, 그러니까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계속 모두 고르시오 형태는 계속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저는 이런 방법을 주로 쓰는데 제가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왼쪽에 보면 OX형의 쪽지 시험 있죠. 자, 이 OX는 사실 선택지 하나하나가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따지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형태로 시험을 보고 만약에 테스트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다시 또 재시험을 보고 다른 형태로요. 그래서 저런 형태로 OX를 통해서 정확도를 계속 높일 수 있게끔,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는지를 잘 체크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5개 이렇게 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그 문법 사항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렇게 모두 주관식 형태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 그래도 모두 고르시오의 형태의 문제에서는 조금 더 적응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문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중된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한데요. 왼쪽에 이제 읽기 전에 한 생각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 직접 모의고사가 사실은 여기 그대로 거의 출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보기에서 고르는 형태로 나와 있긴 하지만 핵심이 그냥 그대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시험 직접 모의고사, 즉 시험 보기 바로 전날에 제가 나눠줬던 문제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뭐 저게 뭐 100문제, 200문제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요 양자고가 풀 수 있을 정도만 나눠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문제 유형이 이번에는 일치한 건데요. 왼쪽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형태를 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서술상의 특징을 또 A, B 구분하는, 이제 비교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선택지의 내용 적중 부분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4번에 뭐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다, 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문제가 2개나 출제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시험 직전 정리 자료에서 뭐 황수건에 대한 애정이 있다, 뭐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넣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출제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또 보기를 활용한 문제인데요. 아까는 외부 작품이라고 해서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서 보기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비문학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뭐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작가와 관련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주고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뭐 개유정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 1940년대 발표된 것이다라고 해서 시대적인 상황과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유형이었어요. 자, 근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읽기 자료로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제 수업 교재에 있는 읽기 자료인데요. 위에 거 보시면은 실제로 나눠줬던 겁니다. 그래서 개유정난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설명도 해줬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사실 수업 교재 내 읽기 자료에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보시는 교사용 교과서의 참고 자료들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출제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읽고 한번 좀 알았던 내용일 경우에는 연계해가지고 선택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서술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서술형은 자, 오른쪽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풀렸던 내용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자, 보시면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얻어진 효과는 무엇이냐.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기에 그대로 출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잘해서 뭐 맞췄다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양재국 같은 경우에 서술형을 쓰는 형태이긴 하지만 엄한 데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연습을 시키고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했으면 왼쪽 같은 경우는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고 중심적인 내용들을 계속 쓰는 연습을 하고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점짜리죠. 이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달밤에 대한 어떤 효과를 묻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별표도 여러 번 쳐줬던 내용인데 그게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외의 것에서 뭐 아이들의 허를 찌르는 서술형이 나오진 않는다. 서술형은 열심히 연습한 사람이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자 여기도 바람 부는 소리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슬픔과 기쁨에 관련된 그런 것들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됐었던 걸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도 서답형인데요. 저기는 태중 그다음에 뭐 넓은 곳의 비율을 포함해서 조건에 맞춰서 서술하라는 문제였는데 사실 그냥 서술하라 그러면은 아이들은 잘 쓰지는 못해요. 근데 사실 핵심어가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맞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험 직전 정리 자료에서 꼭 들어가야 될 말들을 넣을 수 있는 그것도 연습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도 서술형으로 그대로 연계가 됐고요. 자, 문법 영역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법에서도 지금 아까 서술형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찾아 고쳤어라, 그다음에 높임 표현이 잘못된 것을 고쳤어라, 이런 식으로 문법은 조금 더 단답형으로 나오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식으로 연습을 하면 그래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용 학습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있는 수업 교재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교과서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제가 필기해온 것과 가끔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저기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꼼꼼하게 이제 암기를 하고 하면 웬만한 내용들은 다 맞출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프린트로 나누어 주셨거나 이런 것들은 뭐 자수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잘 정리된 형태로 이제 또 제가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는 또 아까 어휘가 또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 왼쪽에 지금 어휘 정리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실제로 테스트를 할 때도 그 내용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잘 못하는 친구들 있어요. 필기 같은 거. 그러면 제 손을 좀 타게 되죠. 그래서 제 손필기 같은 것들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일일이 제가 옆에다가 정리한 것까지 다 적어주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여기 보시는 문법 같은 경우에 그중에서도 고전 문법은 사실 타이핑으로 치는 것보다 제가 손으로 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옛날 한글 이런 게 나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려워하기도 하고 정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한 장으로 정리될 수 있게끔 해서 그냥 나눠줬어요. 딱 A4 용지 한 장으로 앞, 뒷면 이렇게 해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것들도 줍니다. 근데 이거 보고 어떤 선생님이 너무 감동이에요 막 이랬는데, 일단 점수나 감동적으로 가져오라고 제가 한마디 딱 따끔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읽기자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줬던 읽기자료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또 연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험 문제가 이제 제가 제공한 교과서 자료 분석 자료가 어떻게 이제 문제에 출제가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벗어나진 않는다. 핵심적인 것에서 서술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딱 그거예요. 학습 활동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서술자를 이해해보자, 그다음에 서술자는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사실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것만 잘 연습을 하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서술형 계속 연습을 시켰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뭐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문법인데요. 문법은 사실 제가 말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만 넣어놨는데요. 왼쪽이 뭐 굉장히 평이한 문제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양재구의 좀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게, 왼쪽에 있는 뭐 자음을 분리해서 설명한 것으로 내용을 적절한 것은 저거는 의문의 체계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교과서로 배울 때는 의문의 변동 해가지고 변동 사항에 대한 것만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조금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이제 나눠주시면서 또는 필기를 하시면서 좀 저 체계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뭐 어느 학교들은 체계는 그냥 참고 삼아서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고 문제는 뭐 변동해서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체계부터 몇 문제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과서 밖에 있는 것들도 좀 꼼꼼하게 연습을 해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그거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연습을 오른쪽으로 시키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교재나 아니면 과제물, 뭐 오답, 체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메인 교재예요. 이제 아이들이 책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첫 시간이나 또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매주 새로운 교재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처럼 나가는데 이거는 사실 과제물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으면 한 200에서 300문제까지도 제공이 돼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200문제, 300문제 주지는 않고요. 이제 뒤로 가면서 조금씩 더 늘리게 되는데 앞에는 내용 공부를 하는 게 조금 위주라면 뒤에 가서는 그 자기가 배웠던 걸 이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좀 많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문제를 많이 풀려서 제가 부작용이 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좀 최고 이제 전교 1등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한 2, 3등 하는 친구들은 사실 뒤에 와가지고 문제 더 없냐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좀 좋은 점수를 얻게 되고요. 근데 좀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좀 느린 친구들. 저는 정말 몇 시간을 썼는데도 제가 이거밖에 못 풀었어요. 그런 친구들 제가 뒤로 따로 얘기해서 뭐 그럼 절반까지만 풀어와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조절해 줄 수 있으니까 많은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쪽지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매 수업 지난 수업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이 밑통 과자는 이제 제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딱 들어맞았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양자구 쪽지 시험을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18번에 제가 A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달포라고 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이 좀 안 되는 기간을 뜻하는 말이다 해서 OX 시험을 봤었는데 이거 아이들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정답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었어요. 그때 이거 틀린 아이들이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낼 수 있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시험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달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잘못된 걸 찾는 문제로 내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별말 없더라고요. 이제 나오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연습을 하면 네, 실제 시험 문제가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정답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어플이 고전 시가 같은 것들이 나오면 또 양재고 선생님들은 얘네들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선생님이니까 그냥 이렇게 문제를 내세요. 돌려서 내시는 게 아니라 현대어로 풀이하시오 뭐 이런 걸 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거 한 3번인가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송미인곡에 대한 거 현대풀이 밑에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연습을 시키면서 서술형에 대한 적응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피드백이나 아니면 질문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자, 왼쪽에 이제 제 피드백 그 양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제가 수업 들어가 있는 동안 한 장 한 장 다 보면서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좀 부족하고 오답이 안 돼 있고 그런 거 다 체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도랑 그다음에 과제물 성취도 그리고 그 테스트 본 그런 점수하고 그다음에 반평균 점수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과제물이 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저거 보시고 이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바로 수업 끝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질문을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오프라인 클리닉 그래서 열어놨어요. 제가 금요일로 일단은 정해놨는데 그 시간이 이제 안 맞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는 시간 있고 아이들도 뭐 수업을 가야 되고 하면 그러면은 저는 질문 진짜 많은데요 선생님 할 시간이 없어요 하면 요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얻은 게 딱 요거라고 생각하는데 줌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뭐 밤 한 11시쯤 그런 정도면 대부분 다 10시에 수업 끝나고 집에 들어갈 시간이니까 그때쯤 와가지고 한 12시 한 1시간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질문 받아주고 뭐 어떤 거들 좀 부족하다라면 설명 조금 더 해주고 요런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뭐 카톡 질문 이런 거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정리 자료나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제가 손수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도 뭐 빈칸 넣기 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료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양재고 시험 양식에 가장 잘 맞춰서 그 아까 뭐 25문제 뭐 4문제에서 6문제 이렇게 서술형 나오는 거랑 똑같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런 또 적중했던 문제들 그런 거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직전 수업에 아이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서 좋을 것들만 제가 엄선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제 수업 이제 안내를 좀 드리면 수업은 6회 플러스 직전 수업을 해서 총 7회 수업이에요. 사실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는 사실 5 플러스 1로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전 수업이 너무 늘어지는 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3월 하자마자 막 7회, 8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나가는 걸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을 와서 제가 아이들에게 뭐 듣는 것도 있고 필기 받는 것도 있고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5+1을 할 때도 저희 반에서 1등급 다수 나왔고 전교 1등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부족해서 잘못 나오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이제 9시. 아이들이 사실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제가 금요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클리닉이 진행이 되니까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만 웬만하면 참여하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높은 적중률과 그다음에 많은 또 1등급 다수 배출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머님들 좀 학생들 믿고 보내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